안녕하세요 여러분,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 불편한 진실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 부분 몇 가지 이제 계속 저번에 한 거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합건물에서 또 불편한 진실 부분은 여러분들 초창기에 관리단을 여러분들 조직할 때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분들이 투자에 대한 정확한 그런 철학이 좀 없어서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이신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관리업체라든지 또 시행사 관련된 쪽에서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시행사 쪽을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행사 관련된 좀 업체들이 마음대로 횡포해서 그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부풀러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좀 합심하셔서 조직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 또 인이라는 분들이나 관리 또 위원들이라는 분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건물 전체가. 근데 횡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횡포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절차를 밟고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따지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그 잘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따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초창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했죠. 초창기가. 이제 그 과정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제가 연락을 좀 많이 받아보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2년이면 좀 그만두도록 하십시오. 웬만하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관리단 조직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시키기 힘들 때는 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관리단 처음에 조직을 처음에 해서 그때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가 동서남은 것들 다 치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관리업체들이 제대로 못 해놨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하자 보수 부분부터 해서 각종 누수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있죠. 그걸 뭐 하자에 대해서 진단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대해서 이렇게 각종 서류를 보낸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자기들이 안 해줄 수 있거든.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별도로 있죠. 여러분들이 그 잡수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집회해서 있죠.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걸 다 보수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래야 그 계신 입점주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건물의 누수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장난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대폭 줄어들어요. 그런 보수공사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종 용역 계약들이 있거든요. 관리업체에 있는 수수료부터 해서 인건비, 뭐 각종 뭐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뭐 청소 도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엄청 부풀어 뻥튀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확 줄어들거든요. 초창기 때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것대로 줄어들 때도 일일이 다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리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럼 입찰 공고해야 되겠죠. 그 선정하고 난 다음에 또 관리업체가 제대로 또 못하는 부분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또 뭐라 할 거는 뭐라 해야 되고, 잘한 걸 또 격려해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과정 거치면서 그 일일이 데이터 다 뽑아 도면에서 여러분들 그 건물에 하자 있는 부분들 일일이 있죠. 바로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시설 부분이 만약에 안 갖춰지면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입찰 공고도 또 하셔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거 많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 막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단 처음에 조직되고 그래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마린파크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계신 분들이 다들 위원들이나 다들 합심을 도움을 다들 주셔가지고 위원들도요 다 봉사를 하셨거든요. 뭐 돈을 받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다들 초창기 때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곳은 있죠. 여러분들 큰 이렇게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법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관리단을 조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합심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 사사로운 거,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있죠. 전체, 건물 전체를 위해서 고생 많은 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건물 하자 보수라든지 각종 용역 계약이 잘못된 걸 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관리비가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도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했습니까? 각종 누수라든지 환풍구라든지 각종 바닥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막 고장난 거 다 컨트롤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고장 자주 나고 이런 거 부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가 과거에 워낙 뻥튀기 됐으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막 설치할 시설물이나 각종 이런 거 보수할 건 보수하고 기계장치도 보수할 거 보수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회계상으로 알겠지만 한 4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있죠. 다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이 다 투입됐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이제는 앉아 관리비가 물론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데 앉아부터는 계속 더 줄어드는 거죠. 왜? 감가상각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설물도 예를 들어서 3년짜리다라고 시설물을 설치해놨으면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청소 도구함, 청소 그 기계장치도 뭐 지하에 막 샀다고 해보죠. 몇 천만 원 주고 막 이렇게 산 거 있다면 그것도 앉아 분할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이 되고 할 때 관리비도 확 대폭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2년 정도만 바삭 열심히 하셔보면 좀 줄어들고 아니면 3년 정도. 그다음부터는 계속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요.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가상각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줄어들여야 되고. 근데 안정화되고 나서는 있죠, 여러분들. 오히려 초창기 때 여러분들 고생하신 분들은 있죠. 세상이 어떤 건지 좀 아시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관리단 처음에 조직을 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안정화됐을 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있죠. 그때부터 정치적인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말씀은 요거 집합금을 우리 투자 목적을 위해서 모두 온 거고 건물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건물의 주인인 것처럼 마냥 행동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항상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을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업체들은 직원일 뿐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매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업체는 운운하고 이러면 안 된다 했죠.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면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연락 오시는 곳마다 있죠. 정치 파벌을 만들고 관리인이 돈을 돈을 뭐 몇백만 원씩 들고 가기도 하고 뭐 집회하는 데서 몇백만 원 들고 가는 걸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돈이 누구 돈이냐니까요. 다 여러분들 소유주와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 돈이잖아. 그 봉사하는 건데 관리인이나 관리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거 많은 것 같아요. 초창기 때 할 게 많지. 초창기 때 그 관리단을 딱 이렇게
조정하고 만들 때 관리업체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 반듯하게 또 세워야 되고 회계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지. 뒤에가 반듯하게 해놔면 할 거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리업체 직원들이 다 제대로 하니까 하도록 또 여러분 지시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관리인이라는 관리위원들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풀려 올려가지고 결정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 천벌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부모고 자식이고 다 천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 천벌 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투명하게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가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한 그 감가상각들과 뒤에 가가지고는 안정화된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나면 새로운 분들이 항상 2년 뒤에 새로운 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봉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봉사료 정도로 작게 금액을 좀 줄여야 되고요. 계속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안정화되고 있을 때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나 관리인인데 관리위원도 줄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관리인도 줄이고요. 그래서 좀 대폭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화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많이 줄이고요. 직원들도 좀 많이 줄이도록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 건물이 좀 더, 왜냐하면 안정화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공장 같은 데도 여러분들 있어 보시면 크게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그렇게 공장이 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있어 보세요 아실 겁니다. 조그만 공장이 큰 공장이다.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들고 할 때가 참 힘들죠. 그리고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이거 완제품을 이렇게 지금 뽑아낼 때 완제품이 그 불량품도 많잖아요. 그 수율이 처음에는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기계 장치가 완전히 이렇게 품질 면에서는 적격하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딱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수율 면에서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관리비는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관리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었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초창기에 관리단을 조직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그 금액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더 안정하시, 그게 참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초창기 만드는 것도 물론 많은 곳에 연락이 오시는데, 만들어 놨고 지금 한 7년 8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죠, 엉망으로 만들어 놨은 거 똥 치우고 지금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완전히 안정화된 곳은 이제 별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원들도 줄이고 관리인과 위원들도 좀 줄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좀 더 효율화시키고 할 것이 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지 안내 다 하시고 투명하게, 무전지 투명하게 보여달라면 다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대부분의 몇 군데 분쟁이 있는 곳은 다들 보면 연락이 오신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 이런 데 연락 오시는 거 보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나 관리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한다든지 횡령 배임해가 돈 처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거 처먹고 이런 짓을 했는데 2년하고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이제 안정화 안 됐으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안정화 안 됐을 때는 힘들으니까. 근데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그거 하면 될 건데, 넘겨주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왜 자기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자기 해쳐먹을 거다 하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있죠.
계속 해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벌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요. 돈도 많이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여러분들 입점주나 소유자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이신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되나?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꼭 그런 거를 따지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걸 염두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관리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돈이 얼마 쓰고 안 쓰고 뭐 기계장치를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뭐 꼭 필요한 거 기계장치를 우리는 도입해야 되죠. 그렇죠? 그 건물이 효율화되고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또 입점주나 이런 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생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입찰할 때 그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공정하게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적격심사할 때 좀 금액을 가장 작은 곳에서 적격심사하고 똑같은 곳이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고 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정하게 하는데 건물 효율화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공정하게 하는데 뭐가 문제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투명하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다들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거죠. 이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투자를 잘못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 늘 제가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관리인의 그런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소유자나 입점주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소유자나 입점주 분들 중에서도 거꾸로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의무사항이 있을 거잖아. 의무를 이행 아니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거꾸로 또 관리사무소의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반듯하게 하면서 자기 호실 말고요. 건물 전체가 효율화될 수 있는 방향 이런 제안은 좋다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 호실에 자기 그 공용 부분에 무단 훼손 해놔놓고 그걸 갖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막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든지 뭐 그 외에 각종 뭐 관리비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가 딱 들어갔는데도 그걸 뭐가 횡포라니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는 그거는 여러분들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도 문제 있는 거라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있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건물 전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 되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우리 소유주나 입점주 건물 전체 효율화 투명하게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부분 잘못된 건 그걸 곧다도 고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자기 뭐 헤쳐먹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가 자기 되거나 뭘 자랑 삼아서 뭐가 내가 뭐 이거 했니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세로 임하셔야 되고요. 항상 원래 최초에 뭐 힘들고 할 때는 나서지 않으면서 나중에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천벌 받는다.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지금 투자를 하시잖아요. 뒤늦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보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 합심을 하시자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관리단을 초창기에 조직하신 분들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리 시행령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건물 효율화를 위해서 항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계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3이라는 예를 들어 3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300만 원이라는 그거는 대표 숫자잖아요. 300만 원이
돈을 헤쳐먹는 데 썼을 수도 있고 300만 원이 건물의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데 썼을 수도 있고요. 3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이상한 데 또 몇 군데 쓰고 또 어떤 데는 자기가 진짜 제대로 쓴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거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돈에 있는 그 출처 들어오고 들어나간 그 과정 거기 있는 금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비 딱 있다면 그 금액 자체를 보려고 돈의 관리비 줄어들때 이걸 보시지 마시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용역 뭐 어떤 엘리베이터 용역 계약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100만 원이 어떤 업체랑 한 건지 그것이 제대로 공개 입찰해서 한 건지 그리고 그 업체들 중에서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을 보니까 우리 건물의 연면적 상황이라 이게 딱 봤을 때 금액이 얼마 부풀어져 있는지 이런 걸 보시라니까요. 아셨죠? 관리비가 과거보다 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랬죠. 과거보다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데 나중에 금방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처음에 관리단 조직을 안 한다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빠개지고 엉망이 되고 관리단의 조직이 안 된 곳이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거고 초창기에 그래서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다들 조직하는 게 누가 조직한다 이게 중요한 게 모두 재산이잖아.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조직해서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부분은 조직하시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힘드니까. 그게 어디 있으면 우리 주인인데 나중에 조직 다 해놨고 나면 이제 자기가 나서죠. 밥 내라라 배 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 보면 재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위선자들도 꽤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겁니다. 앞으로 세상 사실 때. 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행령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제7조에 관리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1항에 보면 있죠. 관리위원회 이건 규약으로 정한돼 있죠. 그러니까 규약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그 임시로 있는 거죠. 제가 압니다.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관리규약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그냥 관리만 뽑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냥 표준관리규약이 있죠. 여러분 각 시도마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갔을 때 요금 부분은 전체 입점주분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죠. 안건을 넣어가지고 제 1안에 1시간에 돈 얼마, 입점주분들한테는 1시간에 얼마, 그리고 외부 사람들한테 얼마 이렇게 제 2안에 얼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1, 2, 3, 4안 중에서 어떤 곳에 더 과반이 득표되는지 봐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라니까. 공정하게. 관리인이나 관리인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독단적으로. 그런 게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 보존 누수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빨리 그 공개 입찰 빨리 한 다음에 업체 있죠. 그거 빨리 데려와서 그걸 누수를 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니적니적 하지 마시고. 예. 웬만한 업체 또 아는 업체가 있던 몇 군데에서 빨리 견적을 봐서 그 옆에 호실에 그 입점주분들에서 누수가 지금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그거 먼저 고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주차라든지 전체 건물 전체에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집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를 받고요. 또 관리위원들 봉사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것도 올리는 거 자체는 안 된다고. 낮추는 거는 상관없는데 낮추는 거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라도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올리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거라고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제가 잘못 말한 거 기본을 갖다가 여러분 기본을 안 지키시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기쳐가지고요. 답답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나이를 젊으나 나이를 드느나 나이 불문입니다. 자, 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고 제 2항에는 그러니까 규약에서 이제 다시 규약이만 정해졌으면 거기서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다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3항에는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4항 관리위원회 규약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위원회 구성 시행령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당연히 안 되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당연히 이건 안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안 되죠. 집합 건물 관련해가 벌금을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은 사람 이거 있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당연히 이거 안 되죠. 관리 위탁 계약 등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관리 용역 업체 있죠. 자기가 관리 용역 업체를 하는 거야. 용역 업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용역 업체 하는데 관리위원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면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 저 관리업체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관리인이 하고 있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관리위원을 하고 있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엉망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것은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럴 수는 있으면 근데 금액이 싸다면 거기 있는 그 업체 중에서 거기 있는 다른 근데 공개 입찰을 다 하시고요. 바닥 공사나 이런 거 하는데 왜 여러분들 건물에 혹시 공사하시는 그 입점에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입찰하시라고 하시고요. 다른 곳에도 공개 입찰을 하도록 같이 해서 웬만하면 잘하고 하신다면 거기 하시면 괜찮죠. 그거는 상관없죠. 그런데 용역 계약, 각종 용역 계약, 이 건물 전체 1년 단위 이상 용역 계약, 보험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여기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관리비를 갖다가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결격 사유가 된다 이거고요. 관리위원회 소집하는 거는 있는 것처럼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 이런 경우에 청구한 경우 그 관리인이 또 청구한 경우 그 밖에 2주일 전에 이제 청구해서는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죠? 공용 부분에 모두의 공익이 되는 걸 이야기해야지. 희한하게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러면 그거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곳은 상당히 좀 잘하시고 꼭 보면은 처음부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월급 이상하게 몇 백만 원 이상 받아 처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거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천벌 받을 인간들입니다.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은 여기 보면 제 10조에 제적의원은 뭔지 알죠? 제적의원. 규약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규약이 4분의 3의 동의를 제대로 돼 있다면 제보로 돼 있는 경우 근데 그분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시로 그렇게 하시는 거 만약 규약이 제대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곳이라면 제적위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 규약에 있는 5명을 관리위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정화되면 있죠. 여러분들 위원수도 조금 여러분들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해서 규약을 조금 해서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정화됐으니까 거기서 효율화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하시도록 하고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청렴서 약서 반드시 사인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관리위원회 운영은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고요. 그 위원들도 있고, 이제 그 작성 보관을 해야 된다. 여기 제 11조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의사록을 보여달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 12조에 보면 시행령 표준규약이 나와 있는, 그게 이제 특별자치시도에 있는 표준규약입니다. 여기에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규약 설정 변경 배경에 대해서 쭉 다 나와 있고요. 회계 처리 부분 다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위탁 계약 등 체결에 대한 관한 사항, 이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그 제가 볼 때는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이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관리업체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입찰하십시오. 입찰할 때, 거기 있는 제 1번에 먼저 건물명을 먼저 적고, 그럼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한테, 그걸 시키면 되고, 못한다. 그러면 교체시키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관리인이나 그런 분들이 뭐 아는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아셨죠? 그런 사람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리업체를 앉아 선정할 때, 공고할 때 건물명 먼저 적고요. 예를 들어서 A 그 주상복합 뭐 상가, A 죽상복합 아파트, 아니면 뭐 A 상가, 아니면 A 수익형 호텔 상가, 뭐 이렇게 하시든지 건물명 적고, 그 소재지 두 번째는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입찰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넣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찰명을 딱 넣을 거 아닙니까? 입찰명에 예를 들어서 A 상가에 있는 시설물 관리 용역, 시설관리업체, 그러니까 시설팀, 이제 요쪽 뽑은다는 거고, 그 다음 보안, 미화, 이제 요렇게. 그리고 관리고, 시설은 전기, 기계, 방제, 이게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단위만 들어가면 된댔죠. 예를 들어서, 2020년, 지금 이제 입찰한다면 2020년 4월 1일부터 실제 관리를 하게 한다면 4월 1일부터 뭐 2021년 4월 2일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도 하시는 게 좋죠. 그 4월 1일 날 만약에 앉아 그 계약 기간 그때부터 한다면 현장 설명회는 뭐 2월 20 지금 그 입찰 공고 해놨다면 2월 27일 날부터 해서 설명회 앉아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현장 설명회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설명회에서 있죠, 그 PT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조그만 곳에는 현장 설명회를 안 하는 곳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그런 걸 좀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안서 제출도 언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여러분들 딱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도 하시고, 입찰 결정은 그것도 딱 넣으시고요. 붙이는 사항. 입찰 결정은 예를 들어 현재 관리인하고 관리위원들하고 같이 딱 모여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1일 날 관리단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딱 해놔시면 되고요. 그리고 앉아 그 첫 번째는 건물명, 두 번째 소재지, 세 번째는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서 입찰명, 계약기간, 현장 설명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PT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제안서 제출을 또 언제까지 제안서 제출을 하는 거 그것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업체 결정하는 것도 언제 업체를 결정한다고 딱 넣으시고요. 그 정도는 딱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그것도 넣으시고요. 당연히 보안이나 미화 용역은 보안, 미화 용역 그 시설도 관련 인허가 보유하고 취득계획 제시가 필수 조건이 되며, 실적 제한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제한을 꼭 넣고 싶다면 넣으시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적 제한은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시설 용역 같은 경우는 최근 이렇게 3년 내라든지 5년 내에 여러분들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에 이렇게 그 바닥 면적이 다 합친 거, 연면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5만이라든지 6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건물에 따라서 봐서 이 정도를 좀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면 5만 미터 제곱 이 정도 이상 좀 한 곳 이렇게 좀 적어놔면 좀 좋을 거예요. 수전 용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한전에 있는 지금 계약 용량이거든요. 자가 발전소가 있으면 변압기 총합을 해놓은 것이 수전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전소에 한전에 물어보면 그 수전 용량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딱 적어 수전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혹시 가스관이 있으시면 그 가스관도 가스공사 있죠. 가스공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방이 몇 RT 정도 되는지 보시가 그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적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입찰 참가 자격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찰 제출 서류 같은 것도 넣어 주셔야 되죠. 입찰 제출 서류에 반드시 뭘 넣어야 되는, 첫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 그 용역 업체들, 그렇죠? 그 다음 사업자 등록 각 한 부씩 반드시 넣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실적 증명서 한 부 반드시 넣고, 발주처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도록, 그래서 시설 용역 응찰자에 한한다 이런 걸 넣어도 되고, 그걸 많아도 되고, 그 다음 회사 소개서라든지 관리 운영 계획서 이것도 한 부 넣으셔야 되고, 견적서 한 부 넣어야 되겠죠. 세부 산출 내용 명기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서약서 한 부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입찰 과정 및 결과에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반드시 넣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여러분들 업체 선정 방법은, 우리는 그렇죠. 최저가 순으로 들어가는 거, 최저가 순. 우선 협산 대상에서 업체 3곳에서 5곳 선정을 하고요, 여러분들. 서류 심사를 해서 그 제출 서류에 대한 내부 심사를 다 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PT 다 한 거 가지고 우리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그걸 다 일일이 잘 판단하시고 제대로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율화 부분에 그 업체를 딱 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많아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적어서도 안 되지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데 자기가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웬만하면 공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PT 후에 나중에 우선 계약자 앉아 이렇게 선정을 딱 하겠죠, 물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기타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거고, 허위 사실이 발견될지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류 자체에 자기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무료로 지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정도. 그다음 문의전화 넣으시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협회에,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양식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고 각 지역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되실 거라 봅니다. 오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연락이 오신 곳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이랑. 연락 온 곳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 연락 온 곳이 이런 겁니다. 각종 그 보험료라든지 이게 제가 봐도 너무 부풀어져 있더라고. 보험료가요. 재산종합보험이. 그리고 2년이 끝났어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그러면은 관리된 집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들이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월급을 엄청 많이 받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미친 사람들 아이가 그거.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거기서 일을 하나요?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했죠. 잘 하시는 분들 북돋아 주시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복리후생을 잘 해드리시라고 하실 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여러분들 할 일이 뭐 있다고요? 시키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못하면 감시감독 하시면 되는 건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돈 월급을 갖다가 그렇게 참. 그래서 억울하다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그래 집합 건물에 이런 게 문제라고요, 진짜. 아니 누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우리가? 우리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가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모르면 있죠,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요 건물은 전부 다 유형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시설을 다 경비가 이러면 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감가상각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대로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나눠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비용,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 그런데 뭐 작년에 비해서 뭐 또는 올해 당연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줄어들었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그런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아 헤쳐먹든지 아니면 관리는 안 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건물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 했죠. 수전 용량을 잘 보셔가지고 변압기가 그렇게 많이 용량이 필요 없다면 그 데이터를 다 내가지고 줄이라는 거죠. 한 달 전에 800만 원 줄어들다 했죠. 한 달에 그냥.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죠. 그런 거. 제발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료 이거 적게 받고요, 웬만하면. 왜 크게 받습니까? 이거 많이 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 그 입점자분들 다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도 뭐, 동의 받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장기 수준 증가가 그래도 남으면, 입점자 탕감해 주시고, 관리비.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근데 다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소유자와 입점주분들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꼭 안타까워.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저 투자도 제대로 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그 앞에 보면 그 아마 유튜브를 보십시오. 제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라니까 제대로 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다. 네, 정말. 근데 제가 이제 고무적인 거는 한편으로 고무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그렇던데 어떤 분들은 있죠. 이번을 그 이런 관리단을 계기로 해가지고 법대를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의 집합건물 문제에서 자기도 과거에 이분의 이 문제가 자기도 투자를 잘못했구나. 그렇지만 정말 효율이 안 되고 투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 정의롭게 해야 되겠. 내가 진짜 바로 써야 되겠구나. 이거 아셔가지고 법대를 다니고 경리학과도 다니시고 열심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방통대 있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 법대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 안 한다고요? 한 36만원 정도 6개월에.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법철학부터 해서 민사법, 형사법 이런 다 보시면 법철학을 특히 그 다 잘하시 보시면 있죠. 우리나라 법 있죠. 요거만 지켜도 이 대로만 지켜도 우리나라 집합건물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시니까 다들 몇몇 사람들이 횡포를 내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천벌받을 인간들이 그래.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를 계속 높여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집합건물 너무나도 연락을 제가 하루에 지금 5통, 6통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제 일을 다 해놔놓고 나서 제가 꼭 전화를 드리잖아요. 언제 전화를 하시라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을 짜물래가 제가 전화 이때 받고 이때 딱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 나름대로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관리비 부풀어 있죠. 그런 사람 왜 돈을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들 재산이잖아, 다들. 건물이 빠개지고 있는 것도 모르시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이 지금 집합건물 제가 유튜브가 많이는 안 보겠지만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면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깨어있지도 않고 사람들 다 그러니까 다 헤쳐먹는 자가 몇 명 있잖아, 다들.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고 뭐 관리단 헌터 웃기 소리 하죠. 누가 헌터인데, 누가 헌터? 헌터는 제가 뭘 했습니까? 저번에 보십시오, 그거를. 어젠가. 헌터는 들어와가 돈 헤쳐먹고 횡령해서 몇백만 원씩 받아 쳐먹고 월급을. 그런 사람들이 헌터라고, 헌터. 제대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제가 목소리 높이죠. 계속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이렇게 보내십시오. 청와대까지 보내셔가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